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는 시기가 왔네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전국에서 모였는데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탁현민 씨는 어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만 있지 퇴임식은 없다 라는 글을 올렸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퇴임식이 있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라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청와대에 유튜브를 구독 취소하신 분들이 계신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라고 이름을 바꾸고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구독 취소하신 분들은 다시 구독하시라는 차원에서 공유드리고요. 잠시 후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울산으로 출발해 양산까지 정말 마지막 공식 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의 뻔뻔한 발언들이 민주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조국 전 장관은 뱀처럼 교묘한 해명이라고 지적했고 어제 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조민 씨의 일기장을 압수한 적 없다 이런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해명을 하면 언론이 그걸 그대로 받아쓰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은 6가지 질문을 직접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후보는 딸의 논문 표절, 대필 등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으니 문제될 거 없다. 사용할 계획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이걸 반박하는 걸 그대로 실어주면 끝입니까? 논문 관련해서도 그냥 연습용 글이다.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러니 뱀처럼 교묘한 해명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조민 씨의 일기장 압수의 질문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당시 수사팀에 확인해 보니 그런 적 없다고 한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 딸이 미성년 상태로 좌표 찍기 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 등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든 아니든 이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좌표 찍기 하고 신상털이 하는 거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교묘하게 논점을 바꿔가고 있는 게 핵심인 거죠.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취재도 안 하고 반문도 안 하는 기자들 역사의 죄인이 될 거다. 참 기가 막힌다. 저런 인간들이 조국 일가를 그렇게 괴롭혔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단 반응까지 나오고 있죠. 이후로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은 딸의 항의로 현장에서 돌려줬지만 고등학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고 팩트체크를 했고요. 이후로 한동훈 후보는 또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고 있죠. 일기장이 아니라 일정표를 압수한 거다. 둘은 다르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추가 팩트체크를 합니다. 19년 9월 23일 자택 압수수색 목록을 직접 공개했는데 29번을 보면 다이어리로 나와있죠. 이후로 언론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조국의 의혹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기레기, 한동훈의 변명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기레기,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선택적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해로도 한동훈 김건희 332회 카톡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이를 두고 검찰총장과 연락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한테 연락을 했다. 되도 않는 말장난을 하면 그대로 받아 써주는 것도 어이가 없고요. 오죽하면 사촌까지 뭉친 스펙 공동체 작품이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입시 목적 외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고 인맥을 활용해 부정하게 저자로 등재했거나 의도적으로 약탈적 저널이나 공신력이 낮은 학술지 학회에 발표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시험도 부모 찬스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타당한 공정이 무엇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애초에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본인이 삼루타를 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동훈 딸은 논문만 봐도 삼루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까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와 연구자들도 한동훈 부적격 집단 성명을 내고 있고요. 6개 단체가 지난 8일 공동 성명을 내며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선 완전히 부적격이란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녀의 국제 컨퍼런스 기고문이 카피킬러에서 안 잡히는 이유, 이런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 표절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동의어 사용과 문장 구조 변화로 회피를 했다는 거죠. 이러니 한동훈 딸과 사촌들은 기득권 입시 비리의 표본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에 민주당에선 논문 대필 폭로, 표절 전자책, 표절 논문 등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가족 찬스 의혹과 기타 각종 의혹들도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이에 황교익 평론가는
조국에 분노하던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 갔나? 한동훈 사태가 터졌는데 이전에 분노했던 상황이 다시 발생했음에도 똑같은 분노가 발생하지 않는 건 선택적 분노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자의 공정이란 거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조국 때 분노했던 스카이대 학생들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왜 한동훈 앞에선 조용한지, 정호영 앞에선 조용한지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언론에선 청문회 기다렸나, 작심 발언 쏟아낸 한동훈, 국회 데뷔 전 한동훈, 직설과 면모 드러낸 왕장관,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언론도 같이 욕을 먹는 거고요. 도대체 왜 한동훈 후보의 반박 기사만 내주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